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어디까지 왔을까?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반도체와 과학기술 규제 등등을 이어나간 지 약 5, 6년 차 정도 됐거든요. 2018년부터 뭐 화웨이나 GT 같은 기업과 거래하지 마, 이 기업에 장비도 주지 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강화되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뭐 바이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중국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조차 수출하지 말아라. 미국만 안 주는 게 아니라 한국, 네덜란드 등등의 다양한 국가들에서도 같이 우리가 규제하는 거에 동참하도록 해! 뭐 요런 규제가 이어졌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의 좀 3분기 실적을 살펴보니 규제가 있었던 게 맞아?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이 좀 포착이 돼서 오늘 보이차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중국을 향한 반도체 규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중국의 목을 조를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목을 조르다, 치아보어즈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입장으로 시작은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맞아, 우리가 목이 좀 졸리고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쪽으로 살아나야겠지. 우린 반도체 굴기를 더 강하게 이어나가야 해 라는 쪽으로 오히려 더 그 의지가 더 커진 상황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가장들 많이 알고 계시는 중국 대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SMIC의 3분기 실적을 좀 보니까 생각보다 좀 의미가 있는 좀 도드라진 숫자들이 몇 개 보였는데요. 최근 3분기 분기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뭐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도 조금 꺾이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 20%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오히려 좀 매출액이 좀 다시 2023년부터는 오히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규제는 하고 있지만 그 국면이 엄청나게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 이 매출액단만 보더라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원래 SMIC의 주요 지역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 2020년, 그러니까 거의 한 4년 전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비중이 56%였는데 최근 가장 가까운 3분기 실적을 보니까 86%까지 올랐다더라 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중국 내수주에 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쓰는 이제 어쨌든 SMIC의 칩이 거의 뭐 대부분 여기서 매출액이 일어나는 거고, 사실 뭐 북미라든지 유라시아 쪽으로도 일부 매출액이 잡히고 있긴 하지만 뭐 3,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 절반 수준으로 이제 매출액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더 이상 뭐 미국이 뭐 중국 걸 안 써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부의 매출만으로도 굉장히 서프라이즈인 숫자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숫자 자체는 어느 영역에서, 전방 산업 중에서 어떤 쪽에서 이제 가장 매출액이 많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 실적을 보면은 소비전자 쪽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소비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쓰는 다양한 전자제품 있잖아요. 가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전자제품의 비중에서 중국 내수에서 어쨌든 SMIC 칩이 들어간 다양한 가전제품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고, 사실 스마트폰 관련해서 뭐 화웨이라든지 뭐 오포, 비보 다양한 중국의 로컬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SMIC 거를 쓰긴 하겠지만 또 매출 비중에서는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다른 영역에서 돈을 벌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쨌든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어쨌든 공고한 파운드리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글로벌 대표 기업들 중에서도 파운드리 시장에서 굴지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역시나 TSMC죠. 근데 TSMC를 제외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이고요. 그러면 이제 3, 4, 5, 6위의 이제 싸움이 굉장히 그 안에서 되게 점유율이 고만고만해서 차이가 굉장히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SMIC가 글로벌 3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 삼성 다음으로 지금 원래 대만 기업이나 다른 미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었는데 UMC나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하는 대만이나 미국의 파운드리 기업에서 이제 원래 한 3, 4위 정도를 차지하고 SMIC가 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5위에서 6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 실적이나 뭐 이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의 3위를 등극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이 정도만 해도 성공했어. 막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SMIC 흐름이 주가 흐름도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변동성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는 좀 고무적인 분위기다. 트럼프 2기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SMIC는 그때 그냥 막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공격을 막고만 있던 그런 기업이 아니야. 그래도 내부적으로 좀 탄탄해지고 있고 중국 내부에서의 뭐 그런 정책적인 수혜 그리고 내부 산업에서의 어쨌든 중국 국산화 수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온전히 받고 있는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좀 이번 실적을 보면서 더 공고해졌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대표 기업이죠. 베이팡화창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베이팡화창이라는 기업은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서도 전공정과 후공정이 나눠져 있는데 전공정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식각, 방막, 증착, 산화, 세정 등의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는 공정에 맞는 장비들 설비 제품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장비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라면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SMIC라든지 양쯔 메모리라든지 창신 메모리라든지 화홍 반도체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IDM 기업이나 파운드리 기업들이다. 근데 어쨌든 앞에 SMIC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계속 캐파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니 당연히 이런 장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혜를 이 베이팡화창이라는 기업이 계속 받고 있는 건데요. 자, 원래 미국에서 중국이 더 작고 미세한 선진 공정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장비인 EUV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고 했을 때 ASML의 중국향 매출이 꺾이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베이팡화창이구나 라고 좀 떠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뭐 여러 가지 뭐 DUV 장비까지도 주지 마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런 국면을 지금 계속 돌파하면서 계속 기술력을 높여가는 상황이고 사실 수율이라든지 기술력이 엄청나게 그 모든 거를 뛰어넘을 만큼 중국이 기술력을 따라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네덜란드가 장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베이팡화창이 오히려 저 수혜를 다 받겠구나라고 하는 구조로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죠. 여기도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성장률을 살펴보면 성장률 자체는 고점에서 조금 꺾이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 매출액의 규모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점이고요. 한 5년 전 대비해서 거의 한 6배 정도 오른 상황이에요. 지금 올해 2023년에 베이팡화창으로 수주된 금액이 뭐 300억 위안 수준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2024년 연간 매출액 자체도 한 300억 위안 이상으로 이제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향후에도 어쨌든 중국의 국산화 수혜, 장비를 어쨌든 여기 걸 쓸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매출액이라든지 시장 점유율 쪽에서는 굉장히 공고한 위치를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계속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중국의 입장은 아까 굴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든 뭐 지금 파운드리든 뭐 소재든 우리는 지금 돈을 쓸 수 있을 때 그리고 특히나 장비 쪽에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장비 쪽에 투자하고자 하는 규모가 오히려 2018년, 19년 이후에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한 2019년 대비 한 2배 이상 넘어가는 한 2~3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어쨌든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는 중국의 투자
규모가 굉장히 다른 나라를 압도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든 안 되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계속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사실 ASML이나 램리서치나 뭐 이런 다양한 글로벌 장비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규제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업을 좀 살펴보긴 했지만 이런 것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오히려 그 산업을 꺾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의지와 투자 형태를 더 적극적으로 바꿔놨다라는 거고요. 정말 아직은 분명 무리가 있고 따라잡기에는 기술력이 우리가 봤을 때 아직 멀었어 라고는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예전보다 한계를 돌파했고 기술력도 이미 꽤나 많이 올라왔다라는 자신감을 오히려 심어준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면서 배척하기보다는 한번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글로벌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엄청나게 크게 보기보다는 중국의 기술 강화라든지 아까 보셨죠. 국산화 수혜, 국산화로 다 대체가 되고 있고 그 중국의 다양한 내수, 수요를 중국 반도체 기업이 다 온전히 독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국산화 수혜,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반도체 시장, 수요라든지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국산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나올 때 또 주요한 좀 유의미한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그래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 상황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